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요 파크골프입니다. 자, 이제 6월 우리 생체 2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구술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작년 2024년 화천 구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구술 관련된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구술 시험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고 모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잘 들어보시고 구술 좀 완벽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로브샷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로브샷이라는 거는 우리 전방에 장애물 혹은 해저드를 넘겨야 할 경우 저희가 활용하는 샷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오픈 스탠스를 취해주시고 헤드페이스를 약 15도 각도로 좀 열어주신 후에 왼쪽 발에 공을 두고 클럽은 조금 짧게 잡아준 후 우리 타격부 중앙이 공의 최저점을 가격해서 목표 방향으로 보내는 샷입니다. 네, 설명은 제가 좀 장황하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구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개월을 지나서 원래 홀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치를 하나? 네, 보통 이제 뭐 벌타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벌타가 적용이 되느냐? 이제 잘못 진행을 하게 된 홀에 대한 투벌타를 조언 전체한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조언 전체한테 적용시키는 게 포인트고요. 잘못 진행된 홀에 대한 투벌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못 진행한 홀이 뭐 2개 이상이다. 뭐 2개다 하면은 조언이 전체 4벌타를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시작하는 홀로 돌아와서 경기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은 분실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실공 시간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공을 분실했을 때는 3분 이내 이 시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3분 이내 공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구로 간주하여 투벌타를 받고 나갔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투클럽 이내 홀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스탠스와 어드레스가 가능한 곳에 공을 두고 진행을 한다. 네, 핵심은 공을 분실했을 때 3분 이내에 공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 찾지 못했을 때는 분실구로 간주해서 투벌타를 받고 오비 처치 방식대로 처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티잉 그라운드에서 검은 선을 밟고 티샷 했을 경우 처리 방법. 보통은 이런 경우는 투벌타를 받게 되지만 로컬 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네, 처치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벌타를 받는 상황 2가지 이상을 구술하시오. 네, 이건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발이 티잉 그라운드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티샷을 했을 때는 투벌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티 위에 공을 올려놓지 않고 티샷을 한 경우 역시 투벌타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티샷을 했지만 공이 티잉 그라운드 뒤쪽으로 이동한 경우 투벌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크골프 채 헤드로 가격하지 않고 샤프트 혹은 그립으로 가격한 경우도 투벌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벙커의 3가지 종류를 구술하시오. 이거는 알기만 하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사이드 벙커, 크로스 벙커, 그린 벙커 3가지 벙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크 골프와 골프의 유사점, 이것도 이제 단골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경기 중에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한 점이 있고요. 홀컵에 컵이 나는 경기이다. 게이트볼처럼 게이트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컵인을 하게 되는 경기, 유사한 점이고요. 복장 또는 유사할 수 있고 라켓으로 하는 라켓 경기이다. 그리고 코스 구성과 기본 스윙 원리가 유사하다 등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조합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팩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술하시오. 자, 다리는 잘 고정을 해주시고 백스윙 시 무게중심을 오른쪽 만들어주신 후에 다운스윙 시 천천히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헤드 무게를 잘 느끼고 힘을 빼면서 임팩트 순간에만 지면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면 됩니다. 네,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자세를 체득한 후에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게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몸에 힘을 빼고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팔로우 스루를 길게 준비한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크 골프와 골프의 차이점입니다. 아까는 유사점이었고 이번엔 차이점이죠. 코스의 크기가 다르고요. 사용하는 클럽의 개수가 다르고 클럽과 공의 무게가 다릅니다. 접근성 또한 파크 골프가 훨씬 접근하기 쉽고
플레이 시간도 파크골프가 훨씬 짧아서 플레이 시간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벙커에서의 벌타 상황 설명입니다. 자, 보통 라이 개선을 하는 경우, 뭐 흙 바닥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무조건 벌타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타격 후 공이 본인 몸에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백스윙 없이 타격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벙커 내 캐주얼 워터가 있는데 처치할 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벙커 밖에서 처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투벌타를 받게 됩니다. 네, 잠시 카톡을 끄도록 할게요. 네, 다음입니다. 러프가 있는 이유. 러프는 당연히 난이도 조절 때문에 있고요. 파크골프장 내의 환경 조성을 위해도 존재합니다. 쉬운 문제죠? 자, 다음은 팔로우 스루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양팔의 삼각형을 유지하며 쭉 펴주는 동작을 팔로우 스루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파크골프 실격 규정 2가지 이상을 구술하시오. 첫 번째, 공 분실 시 예비공이 없었을 때 실격될 수 있습니다. 스코어를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작성했을 때, 현재 홀에서 컵이 나지 않고 다음 홀에서 티샷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원래 실격 규정인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로컬 룰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시작 후 도착하였을 때 실격이겠죠. 자, 공인용품을 쓰지 않고 미인종 용구를 사용했을 때 실격입니다. 또한 경기 도중 스트로크 연습을 할 때 또한 실격에 해당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프로치 샷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티샷 이후 공을 홀컵 주변으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키는 샷을 말합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로프트 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로프트 각이라는 거는 우리 헤드 페이스가 소를 지면과 수직으로 딱 밖에 놓았을 때 직각에서 페이스면까지 벌어진 각도를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소 플레이인데요. 홀컵에 공을 가깝게 두었다든지 제멋대로 공을 놨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치 없이 바로 진행했을 때 오소 플레이라고 하고요. 투벌타가 부여가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정지된 공의 위치에서 공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원위치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샷의 종류를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뭐 이건 쉽죠. 벙커샷, 어프로치샷, 티샷, 퍼팅, 로브샷, 펀치샷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라서 쓰시면 되시고요. 자,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리플레이스란 공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동작 또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마킹할 때 우리가 리플레이스를 하긴 하죠. 자, 그럼 플레이스는 무엇이냐? 저희가 오비 혹은 분실구 처치, 수리지에 들어갔을 때, 언플레이어블 선언 등을 했을 때 더 이상 공을 규칙에 따라서 다시 놓는 동작을 저희가 보통 플레이스라고 말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 중인 공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경기 중인 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자가 티샷을 한 공이 티잉 그라운드를 벗어나 홀아웃 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 외의 상황에서는 마크를 하고 나서 공을 집어든 후에 다시 공을 놓고 볼마크를 들었을 때도 경기 중인 공이 되고요. 또한 분실구나 오비, 언플레이어볼 등으로 공을 집어들어서 규칙에 의한 지점에 공을 다시 놓았을 때 그 이후 스트로크를 시작하면 이제 경기 중인 공에 해당이 됩니다. 클럽의 무게의 길이 이런 거는 뭐 너무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클럽의 무게는 600g을 넘어갈 수 없고요. 길이는 86cm 이하가 돼야 된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언플레이어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언플레이어볼을 선언하는데요. 이런 경우 투벌타를 받고 공이 멈춰진 위치로부터 투클럽 이내에 깃대와 가깝지 않게 공을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분의 1 스윙이란 보통 하프 스윙이라고도 부르고요. 40m 이내로 공을 보낼 때 사용하는 스윙으로 무게중심은 좌우 45대 55로 놓고 스윙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2분의 1 스윙 말고도 4분의 1 스윙, 그 다음에 4분의 3 스윙, 풀 스윙에 대해서 무게중심 비율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퀘어 그립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퀘어 그립은 우리 왼손 잡는 그립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잡는 그립이고 왼손 손등의 마디가 한 2개 정도로 보이면서 잡아주는 그런 그립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자가 티샷을 해서 공이 굴러가는데 다른 홀에서 샷한 공이 넘어와가지고 경기 중인 공과 부딪혔다면 움직이는 공과 부딪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두 공 다 멈춰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플레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홀에서 우리 홀로 굴러온 공은 오비가 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오비 처치, 나간 지점에서 오비 처치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경기자가 친 공은 본인 홀에서 다른 홀에 있는 공과 부딪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위치로 돌려두시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두고 플레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냥 재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프 스윙, 2분의 1 스윙을 할 때 지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비거리는 보통 40m 전후로 노릴 때 우리가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발에 무게를 좀 더 실어주고요. 체중 이동을 잘 활용해서 팔로우 스루를 통해서 부드럽게 피니시까지 잘 밀어주는 방법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답입니다. 자, 다음은 티샷 상황에서 투벌타 상황, 두 가지 이상 구수로 하시오. 자, 티샷을 할 때는 티인 그라운드 위에 있기 때문에 티를 놓지 않고 샷을 한 경우 투벌타에 해당됩니다. 티박스에 발이 걸린 경우 나간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투벌타 들어가고요. 티샷 한 공이 티박스 뒤로 갔을 때 역시 투벌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36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9홀이 4개씩 구성되어 있는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코스, 즉 9홀당 파3가 4개, 파4가 4개, 파5가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타수는 33타로 구성된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3 같은 경우는 40에서 60, 그 다음에 파4는 60에서 100, 그 다음 롱홀 파5는 100에서 150 사이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은 깃발의 색상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거는 적청왕백순만 잘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자, 레이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치기 어렵거나 목표 방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의 공을 다음 샷을 잘하기 위해 좋은 위치로 쳐내는 샷.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물망에 걸렸을 때 혹은 나무 밑둥에 빠졌을 때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두 발 다 먹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게 때려서 쳐내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했을 때 이런 샷을 보통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벙커와 해저드가 설치되는 이유. 간단하죠. 난이도 조절, 코스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난이도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자가 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경우 2가지 이상 말하기. 자, 쉽게 말해서 경기 중인 공이 아니라 이제 경기 중이 아닌 공을 설명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동반자가 마커를 요구해서 마킹을 했을 때, 볼 마커를 했을 때 공이 경기 중인 공이 아니게 되죠. 이런 경우. 자, 오비가 나서 페널티를 먹고 이제 경기 중인 공이 아닐 때 이런 경우. 자, 그 다음 공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원위치를 시킬 때 들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인 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룰로 공을 잠시 닦아서 이렇게 닦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비 처치 방법입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원칙적으로 나간 지점에서 공을 들고 와서 깃대를 보고 양팔을 벌려 깃대와 가깝지 않게 좌우 투 클럽 뒤쪽 이내의 스탠스가 가능한 곳에 놓고 처치한다. 설명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물웅덩이에 공이 빠졌을 때 대처 방안. 보통 물웅덩이라고 하면 캐주얼 워터 혹은 해저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해저드보다는 캐주얼 워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저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투벌타를 받게 되고요. 자, 갑작스럽게 캐주얼 워터가 생겨서 들어갔을 때는 무벌타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 공이 빠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 꺼낼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깃대와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탠스를 두고 스탠스가 가능한 곳으로 이 파크골프 클럽 두 클럽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킹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코킹이란 비거리를 많이 낼 때 우리가 흔히 백스윙 가속을 위해서 클럽을 L자 형태로 만들려면 손목을 조금 구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손목을 구부려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스윙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깊은 러프 탈출법입니다. 깊은 러프는 공을 신체 우측에 공을 놓고 클럽 헤드를 좀 닫아서 짧고 간결한 팔로우 스루가 없는 스윙을 한다. 자, 쉽게 말해서 공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면서 공이 튕기면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통 찍어치기, 망치 탈출샷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정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뭐 워터 해저드, 벙커, 러프, 그물망, 스프링쿨러 등이 있지만 뭐 나무, 벤치, 울타리, 바위, 펜스 이런 것 또한 고정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황동솔과 헤드페이스 각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에 되게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뭐 각도라고 하면은 이게 즉 로프트 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헤드 제일 밑면에 있는 황동솔은 주로 헤드 무게를 더하기 위해 황동으로 커버해서 채가 잘 떨어지기 용이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자, 헤드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10도 정도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실제로 파크골프 채가 만들어졌을 때 한 10, 이게 한 정확한 각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뜨지 않게끔 상황에 따라 각도를 몸으로 조절해야 돼서 이제 발사각을 조절하면서 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저도 제 주관적으로 적긴 했지만 확실하게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우천시 타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 네, 뭐 당연히 비가 오기 때문에 빗물로 인해서 공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잔디가 잡고 빗물이 또 한 번 잡고. 그래서 원래 하던 샷의 길이보다 잔디가 물에 젖어서 공을 조금 더 세게 치게 되니까 이 거리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타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경우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방식의 차이. 이거는 되게 단순하죠. 스트로크는 공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트로크 방식은 전월 타수를 다 적어가지고 승패를 정하는 경기 방식의 일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스윙의 4단계입니다. 스윙의 4단계는 보통 4분의 1 스윙, 2분의 1 스윙, 4분의 3 스윙, 풀스윙.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계라고 하니까 단계별 스윙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하나 부가적으로 달아놨습니다. 보통 스윙 동작의 6단계는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피니쉬. 여러분들이 스윙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동작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펀치샷에 대해 설명하시오. 펀치샷은 공 뒤를 내려 찍으면서 팔로우를 생략하는 샷. 우리 아까 뭐 망치 탈출샷이나 러프를 탈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장애인물의 종류와 옮길 수 있는 장애물의 종류. 네, 장애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고 있는 장애물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들은 나뭇가지 혹은 낙엽, 작은 돌 같은 것들은 옮길 수가 있죠. 하지만 안전망이나 오비말뚝, 뭐 큰 바위 등 이런 장애물들은 옮길 수가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잔디가 물을 먹었는데 왜 안 나가나,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보를 취합할 때 비슷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대부분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잔디가 물을 먹어가지고 미끄럽기도 하고 공을 잘 잡아버리기 때문에 공이 잘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볼마크를 잃어버렸을 때 처리 방법. 동전을 구해서 마커 대신 사용하거나 옆 사람의 마크를 빌리거나 심판에게 마커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샷건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방식의 하나로 모든 홀에서 총소리와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을 샷건 방식이라 하고요. 우리 보통 흔히 대회 많이 나가시면 스트로크와 샷건 방식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새끼 때 9번 홀 이후엔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거는 아까 저희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적, 청, 황, 백이죠. 그럼 적, 청 다음에 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황색, 노란 깃반 1번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 올 때 대회를 참가하는 방법은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우의를 입고 장갑을 여벌로 챙긴다. 장갑은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벌로 챙기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체온 유지를 위해 우의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린에서의 매너를 설명하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는다. 먼저 커브냈다고 다른 동반자를 안 기다리고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린다. 자, 그림자로 경기자의 홀컵과 경기자의 공을 가리지 않는다. 자, 다음 스윙 반경에 가깝게 서 있지 않는다. 자, 그리고 경기에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수다를 떨지 않는다 등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도그레그 홀 경계 적색 말뚝을 가로질러 갔을 때의 벌타와 처치 방법은, 자, 일단은 흰색 말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흰색 말뚝 사이는 이렇게 지나가서
홀컵을 가로지를 수 있는데 적색 오비 말뚝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오비로 간주가 됩니다. 투벌타를 받게 되고요. 처치 방법은 공이 나간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양팔을 벌려 깃대와 가깝지 않은 곳에 투클럽 이내 공을 두고 샷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퀘어 그립이란 아까 나왔었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립으로 왼손을 잡는 방법입니다. 엄지는 헤드 방향을 보고 그립을 눌러주고요. 왼손의 손등의 마디가 한 2개 정도 보이게 잡는 그립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립의 종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개 달아놨습니다. 왼손 그립 잡는 종류. 자,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스퀘어 그립이 있고요. 자,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방지 그립인데 손이 약간 이제 왼손 손등의 마디가 더 많이 보이게 잡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그립을 안쪽으로 말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크 그립 같은 경우는 약간 손바닥이 보일 수 있게 손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잡아주는 그립인데 이거는 훅을 방지하기 위한 그립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슬, 그 다음에 위, 훅이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위에 비 오는 날 타수가 나오지 않은 원인과 방법 이런 것들은 뭐 다 앞에서 진행했던 방법이고요. 자, 스탠스 정하기가 있습니다. 스탠스는 스퀘어 스탠스가 있고 오픈 스탠스, 그 다음에 클로즈 스탠스가 있는데 스퀘어 스탠스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으로 양발을 11자 형태로 두는 표준 형태, 오픈 스탠스는 왼발이 뒤쪽으로 두고 열려있는 형태, 클로즈 스탠스는 말 그대로 닫혀있다니까 오른쪽 발을 뒤쪽으로 두어서 약간 닫혀있는 형태의 스탠스를 이야기합니다. 양발의 간격은 표준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라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부분도 쉬운 문제죠. 공이 지면에 놓여있는 상태를 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표 방향을 보면서 경사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뭐 생활체육 관련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가자 지도 시 고려해야 할 것, 건강, 경제, 실력, 성향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생활체육 지도자란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운동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 자, 그리고 생활체육의 정의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체활동 및 운동. 자, 생활체육의 특징은 자발성, 일상성, 비경쟁성, 대중성, 지속성, 사회성. 자, 생활체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특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체육의 원리입니다. 기본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자발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사회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생활시설 2가지 이상 말하시오. 스포츠생활시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체력인증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 민간체육시설은 2가지 이상 답하시오. 이거는 뭐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헬스장, 골프 연습장, 사술체육관, 혹은 공공시설의 학교 및 직장 내 시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제로 24년 기출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구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4년 우리 파크골프 경기규칙 개정된 부분들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파크골프 교재 위주로 조금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쪼록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요요파크골프였습니다.